저는 몰랐지만 국제 예고편이 나온 날 동시에 중국판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중국판 예고편은 국제 예고편에서 안 나오는 주요 플롯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경고를 먼저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예고편은 중국 배우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 배우는 오경이라는 전문 무술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예고편의 대부분의 대사를 차지합니다. 캐스팅 정보를 보면 배우 이름은 나오지만 캐릭터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예고편에서 나오는 중국어 자막을 통해서 이 캐릭터의 이름이 지오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시퀀스를 지나서 제이슨 스타템이 연기하는 조나스가 지오밍에게 왜 메갈로돈과 수영하냐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Why are you swimming with the Meg, Jumeng? I'm conducting an experiment. Is the experiment do I taste good? 지오밍은 조나스에게 너는 더더욱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후 제이슨 조나스가 선박 컨테이너 위에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랑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바다 위에 선박선에 있는 것을 보면 해적이나 밀수꾼을 저지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즉슨 1편 이후 조나스가 지속적으로 바다에서 일해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고편을 봤을 때 추측했던 새로운 메갈로돈 때문에 갑자기 조나스를 데려온다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예고편에서도 나왔던 아이언맨 슈트가 다시 나오는데요. 힘을 자유자재로 조절하게 해주는 파워슈트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효용이 있을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후 조나스가 메갈로돈을 훈련시킬 수 없어 라고 말하고 난 뒤 지오밍이 어떤 버튼을 누르더니 메갈로돈 한 마리가 천천히 다가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The Meg is not trainable. 이거는 꽤나 예상치 못한 발상인데요. 그러니까 얘네들 연구시설 내에서 메갈로돈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오밍은 메갈로돈이 인간과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러한 실험들을 하는 것이고 그 이상한 버튼도 메갈로돈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장치일 것 같습니다. 상어를 훈련시킨다는 게 멍청한 아이디어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그지 같은 아이디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CIA가 상어를 무기화시키려 했던 프로젝트 헤드기어가 있었는데요. 상어에게 폭탄을 두르고 머리 위에 다른 전기 충격기 장치를 이용해서 상어가 군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상 상어가 돌고래보다 훨씬 조용하고 음파 탐지기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어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어들이 장기간 전기 쇼크에도 반응하지 않는 강한 독립성을 보이면서 오히려 반대로 연구원들이 상어의 지능에 놀라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상어를 무기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1971년 프로젝트는 해체되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상어의 대단함이 엿보이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상어를 훈련시킨다는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이후 조나스와 일당이 해구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구원 중 한 명이 Into the Unknown이라고 말합니다. 그 겨울왕국 2 노래가 아니고 말 그대로 바닷속 더 깊은 곳까지 간다고 해서 Into the Unknown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잠수정에 어린이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1편 때도 여자아이 한 명 때문에 어색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은 국제 예고편에서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변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스토리라인을 추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앵무새가 등장합니다. 그냥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에서는 그 이상한 도마뱀들이 생각보다 비중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오밍이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잡으셨나요? 도마뱀한테서 도망친다. 네.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지오밍이 크라켄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 배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깔나는 장면을 보세요. 와우, 벌써 극장에서 진짜 소리 지르고 싶은 기분이에요.
이후 지오밍이 크라켄의 촉수에다가 거대한 탐지기 같은 것을 박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예, 정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메갈로돈 대 크라켄, 드디어 이 빅매치를 극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극장에는 바다 괴물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이런 걸 더 원한다고요. 캐리비안의 해적 그 세상의 끝에서 보고 정말 화났던 게 2편에서 열나 활약했던 크라켄이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냥 오프스크린에서 죽여버려요. 진짜로요. 그 전설적인 크라켄을 그냥 전투 없이 이야기해서 지워버리고 무슨 이상한 마녀 칼립소 BS에나 집중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드디어 크라켄이 제대로 된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메갈로돈과 말입니다. 와, 제발 싸움신이 5분 이상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자,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왜 메갈로돈이랑 크라켄이랑 싸울까? 지오밍이 앞서 크라켄에게 무슨 이상한 장치를 박는 것을 보면 폭탄 아니면 추적기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고편 앞부분에서 나왔던 그 연구시설 내에 메갈로돈을 이쪽으로 유인해서 전투하게 할 것 같습니다. 뭐 훈련시키는 장면이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페이오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 피치는 이렇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그 멍청한 6,500만 년 전 시퀀스로 시작하고 현재로 다시 와서 조나스가 범죄 조직과 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후 지오민과 만나서 그가 진행하고 있는 메갈로돈 길들이기 프로젝트를 보여주다가 해구 밑에서 활동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잠수정을 타고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 괴수급 사이즈의 메갈로돈과 만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 괴수 상어랑 다른 메갈로돈들, 그 이상한 도마뱀들과 크라켄 모두 해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스토리 라인에는 각 인물들이 팀으로 나뉘어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아마 지오밍이 크라켄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고 조나스는 메갈로돈들과 전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국 예고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메갈로돈 2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예고편이 나와도 최대한 안 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예고편에서 전부 다 스포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많이 놀라고 싶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메갈로돈 예고편 관련 영상 없이 바로 8월에 영화를 보고 와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